지난번에 봤을 때 예를 들면 y00 스타 뭐 다른 거 다 빼고 스퀘어루트 2분의 iy 하고 y11 y1m 우리 다음과 같은 거에 앵귤러 인테그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럼 이니셜 스테이트랑 파이널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가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쓰면 이니셜 스테이트는 이니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 파이널 스테이트는 파이널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의 거고 이게 파이널 스테이트죠. 이건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이니셜 스테이트나 파이널 스테이트인지 잘 몰라.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요거는 상수니까 계산을 할 때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를 볼 수 있는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쓰죠. 이렇게 바꿔서 써서 요렇게 포톤에 대한 이 앵귤러 모멘텀 파트에 대한 웨이브 펑션을 스타로 쓰는 순간 파이널 스테이트에 있는 걸로 해석을 해요. 이건 나오는 포톤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포톤이어서 이거에 비례하는 게 델타 m 마이너스 1이면 요 포톤에 의해서 나오는 거는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1이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1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요거의 폴러리제이션은 레프트 서큘러리 폴러리제이션이기 때문에 뭐지? 레프트 서큘러리 폴러리제이션은 헬리서티랑 같아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가운동의 반대인 경우죠. 이게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해서. 이거는 물론 여기 스타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오토고널리제이션을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쓴 거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계산을 못 하죠, 이거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지금은 2P에서 1S로 가는 트랜지션을 해서 포톤이 나오는 경우니까 포톤이 파이널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인데 거꾸로 1S가 2P 포톤이 들어와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2P 스테이트로 익사이트 되는 상태에도 우리 하모닉 포텐셜에 지금까지 쓰던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에 나는 걸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때는 계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우선은 계산을 하려면 하나는 스타, 하나는 이게 있는 게 맞고 이 경우는 이게 스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인커밍 포톤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되려면 이때는 델타 M1이죠. M1이 앵귤러 모멘텀 Z 컴포넌트가 1인 게 들어와서 1인 걸로 1인 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포톤이 앵귤러 모멘텀이 있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냐? 아, 그건 아니죠. 사실 포톤은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있어요. 스핀 1인 입자예요. 스핀 1인데 질량이 없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가운동량을 가지는데 우리 그거를 소위 헬리서티라는 걸로 얘기해요. 헬리서티가 뭐냐면 진행 방향과 가운동량이 평행하면 헬리서티가 마이너스 1, 아니 플러스 1,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1인 경우죠. 그러니까 right circularly polarized wave, left circularly polarized wave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스핀이지만 여기서는 마치 오비털 궤도각 운동량이 있는 것처럼 쓴 거는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문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지난 강의의 복잡했던 부분을 이제 마저 다 쓰면 복잡했던 부분이 뭐야? 여기 있다.
지난번에 페이스까지 다 썼었죠. 그래서 D 감마가 정말 복잡했어. 알파 오버 2파이 오메가 페이스까지 다 써서 나오는 포톤의 C 제곱 A0 C의 제곱 2의 15승 3의 10승 델타 M0 엡실론 C의 제곱 플러스 델타 M1 M-1 엡실론 X의 제곱 엡실론 Y의 제곱에 D오메가 K 다음과 같이 쓴 거죠.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여기 나타나는 오메가가 그냥 지금 여기서 오메가를 썼지만 사실은 우리가 페르미 골든 룰에 의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델타 펑션이 있는데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density of states에다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한 거. 다시 말하면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는 2P와 1S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진동수죠. 다시 말하면 오메가는 1 over H바 H바 오메가니까 2분의 1 M2 C 제곱 Z 알파의 제곱 1 빼기 4분의 1이죠. E2 마이너스 E1이죠. 다음과 같이 쓰면 이게 얼마냐면 4분의 3, 8분의 3 H 바분의 MEC 제곱 C 알파의 제곱.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처음에 있는 게 Y 뭐냐면 처음에 있는 게 Y 2P 스테이트니까 Y 2P 스테이트니까 L이 1이니까 M이 10 마이너스 1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지 않았죠. 지정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게 애텀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이제 계산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피직스가 들어가는데 특정한 가운동량을 가지지 않은 이니셜 스테이트가 M 값을 지멋대로 가질 수 있다고 치면 평균을 내면 되죠. D 감마는 사실은 요건 D 감마는 이게 감마 M이라고 하면 D 감마 제로는 요거만 있는 거. D 감마 M1은 요거, D 감마 마이너스 1은 N1과 D 감마 1과 D 감마 마이너스 1은 같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한 모든 평균을 낸다는 건 마지막이니까 3개가 있으니까 3분의 1로 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퀀텀 넘버가 L이면 12 플러스 1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거를 M에 대해서 합하면 M이 0일 때 엡실론 제곱 C 제곱 1일 때 2분의 1 요거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요거 그러니까 다 합하면 엡실론 X 제곱 엡실론 Y 제곱 플러스 엡실론 C 제곱 폴러리제이션 벡터는 단위 벡터니까 1이죠. 다음과 같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애텀에 대한 거, 애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또 뭘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우리 처음에 썼을 때 여기 있는 폴러리제이션은 우리 귀찮아서 우리 안 썼죠. 그러니까 폴러리제이션에 대한 썸이 있어야 돼. 포톤의 폴러리제이션에 대한 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결과는 포톤 폴러리제이션에 인디펜던트하니까 폴러리제이션에서 더해주면 하나, 둘. 폴러리제이션이 두 개죠. 그러니까 두 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 구했던 감마 2p 1s에 대한 폴러리제이션은 요거의 두 배. 그러면 여기서 두 배하고 나오는 포톤의 방향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4파이를 곱해주고, 그러면 알파 오버 2파이에 1 오버 c 스퀘어 오메가 3승. 오메가 3승 대신에 저걸 써줘야 되는데, 오메가 3승은 요거의 3승. 그러니까 3의 3승, 2의 3승의 3승이니까 2의 9승. 그 다음에 MEC 제곱 오버 H 바의 3승. C 알파의 6승. 여기까지 썼죠. C 제곱분의 1도 썼나? C 제곱 썼지. 그러면 요거 A0 오버 G의 제곱 2의 15승 3의 10승 폴러리제이션 2배 솔리드 앵글에 대한 거 4파.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파이는 없어지고 분모의 2의 10승 2의 10승이고 2의 18승 그러니까 2의 8승 2의 8승 3은 3의 3승 가만히 있어보자. 뭐 하나 2, 3분의 1을 빼먹었네. 그죠? 2, 3분의 1을 더 써야지. 3분의 1. 그래서 3의 세제곱 3의 11승 3의 8승 3분의 2의 8승. 좋았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쓰나? A0가 H바 MEC 알파니까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거를 쓰면 이거는 C의 4승 알파 6승에 뭘 쓰냐 하면 요거의 제곱 H바의 제곱 ME 제곱 C 제곱 알파 제곱. 밑에서 써야 되잖아. 위에다 썼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뭐냐면 알파. 알파는 알파의 7승 알파의 제곱 알파의 5승. 원래
매트릭스 엘리먼트만 따지면 알파의 스퀘어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해 보면 근데 에너지가 알파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3승 이것까지 다 들어가고 하여튼 알파에 대한 팩터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들어오죠. 다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ME의 3승인데 ME의 제곱이니까 ME 그 다음에 C제곱은 C의 6승인데 분모에 C의 4승이 있으니까 C제곱 H바는 H바 3승분의 H바 제곱이니까 H바 C는 C의 4승 드디어 구했죠. 그래서 이걸 숫자를 다 집어넣어 보면 137분의 1 요거 전자의 레스트 에너지 플랑크 상수 C가 1 다 집어넣으면 C의 4승 다음과 같이 나오고 요거의 역수가 라이프 타임이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우리 또 하나는 이게 디케이 레이시니까 그러면 디케이 하면 포톤이 하나 나오죠. 그럼 포톤이 나오는 인텐시티는 D감 우리 여기 있는 요양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거 썸을 한 거에다가 D 오메가 K는 그대로 두고 여기다 H 바 오메가만 더 곱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단위 시간당 나온 거니까 여기다가 H 바 오메가를 더 곱해주면 DI D 오메가 K는 H 바 오메가 앞에 있는 걸 전에 아직 계산하기 전에 처음에 있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쓰면 오메가 V ME 스퀘어드 오메가 스퀘어드 람다 스퀘어드 곱하기 페이스 스페이스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걸 쓰면 이거 다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은 내가 특별히 하지는 않겠지만 엡실론 제로 오메가 4승 C 3승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나온 결과는 여기 H바가 있지만 다 계산을 하면 H바가 없는 양이에요. 없는 양인데 이 결과는 고전적인 양이랑 똑같아요. 고전적으로 다이폴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다이폴 레디에이션의 결과랑 똑같아요. 아주 놀랍죠.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낸 건 뭐냐면 이거는 모두 언폴러라이즈지만 나오는 포톤의 폴러리제이션에서 모두 더했죠. 나오는 포톤의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전부 더한 거예요. 근데 특정한 폴러리제이션은 얼만큼 나오냐?
특정한 폴러리제이션은 엡실론 요거를 적당한 폴러리제이션 벡터에 대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서 주어진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는 나오는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를 숙제에다가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서 이제 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할 게 몇 개가 남았는데, 할 토픽이 몇 개가 남았는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나머지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충돌 문제를 볼 거예요. 충돌은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다뤘죠. 일반 물리에서도 1차원의 충돌, 2차원, 3차원에서의 충돌을 봤었죠. 고전역학에서도 중력에 의한 충돌 문제를 봤었죠.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충돌이란 게 뭐냐면 입자가 상호작용하러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호작용할 때 시간보다 훨씬 크면 우리 그걸 충돌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오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본 2p 하이드로젠 애텀의 2p 스테이트라고 하면 오다가 디케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케이를 하는 시간보다는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은 경우,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 그 다음에 다시 멀리 떨어졌을 때의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소위 어심토틱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을 충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충돌을 우리가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물론 양자역학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입자가 있으면 우리 그 입자가 다가올 확률이니까 입자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입자가 아니라 probability density가 혹은 probability amplitude가 거기서 최대가 되고 딴 데서는 전부 다 캔슬이 되는 웨이브 패킷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타겟이 있고, 물론 타겟도 양자역학적인 오브젝트면은 인생이 좀 복잡하지만 우선 타겟은 그냥 고전적인 포텐셜을 주는 그런 타겟이라고 생각하고, 인커밍 웨이브가 오는데 다음과 같은 웨이브 패킷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요. 스캐터 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스캐터드 된 웨이브, 다음과 같이 된 걸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은 웨이브 패킷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제일 의미가 있죠. 물리적으로도 로컬라이즈 된 파티클이 와서 상호작용을 하고 일부는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렇긴 한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양자역학에서 충돌을 수식화할 수 있어요.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 이제 웨이브 패킷의 모양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고, 뭐 웨이브 패킷 모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웨이브 패킷은 여러 플레인 웨이브들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중첩 원리가 적용되니까, 그렇게 되면 한 플레인 웨이브에 대해서 다음 같은 충돌 실험의 결과를 본 다음에 각각에 나온
충돌된 거랑 충돌되지 않은 거에 앰플리튜드를 더하면 웨이브 패킷을 다음 같이 웨이브 패킷을 만들 수 있죠. 그런 아이디어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플레인 웨이브로 보겠다 이거. 근데 플레인 웨이브로 보는 순간 인생이 복잡해지죠. 프리 파티클이 들어와요. 프리 파티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거에 대한 웨이브 펑션은 노멀라이즈 되지 않은 웨이브 펑션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노멀라이즈 되지 않으니까 박스 안에 집어넣거나, 그렇죠? 박스 안에 집어넣거나, 혹은 probability를 보지 말고 플럭스를 보자고 했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입자의 개수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은 원래는 펄스로 주어져 있는 거를 각각 퓨리에 디컴포지션을 한 특정한 플레인 웨이브, 플레인 웨이브가 와. 플레인 웨이브가 오면 플럭스를 지정할 수 있죠. 들어서 incoming flux, unscattered flux, scattered flux를 볼 수 있죠. 이게 플레인 웨이브면 unscattered wave도 그냥 지나가고, 이게 만약에 점이라면 이게 플레인 웨이브라도 이거는 스페리컬 웨이브로 나갈 거예요. 한 점에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 생각해서 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건 뭐냐? 이걸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면 여기다가 놓고서 보면 들어오는 거랑 언스케트된 거랑 섞여 있으니까 보기가 어렵고, 우리가 보는 거는 원래 이 인시던트 파티클에서부터 벗어난 곳, 벗어난 곳에 있는 입자가 얼마나 관측하냐,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서 검출기가 이렇게 있으면 검출기의 솔리드 앵글을 d 오메가라고 하면, d 오메가라는 솔리드 앵글 안에 있는 반지름입니다. 솔리드 앵글 안에 있는 입자가 몇 개 들어오느냐 보는 거예요. 여기 이런 입자를 측정해. 그래서 뭘 측정하냐면 근데 이거는 이 물체의 특성을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물론 나오는 게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막 입자가 들어와서 뭐 전자가 들어와서 뭐 포톤으로 나가는 이런 거 말고 전자가 들어와서 전자로 나가는 거. 근데 이 들어오는 플럭스가 막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저기서 검출되는 입자도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마치 연력학에서 연용량, 히트 커패시티를 보는 것보다는 그 특징인 비열, 스페시픽 히트를 보는 것처럼 단위 플럭스당 그 다음에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소위 스테디 스테이트가 돼서 이 모양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모양이 변하지 않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관측되는 입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측정되는 입자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우리가 충돌해서 관측하는 거는 충돌을 시켜놓고 우리 편의상 요건 타겟이 정지되어 있는 걸 가정을 하고, 물론 나중에 움직일 때는 센터로 매스 코디네이트를 바꾸기만 하면 돼요. 정지해 있을 때 여기서부터 특정한 솔리드 앵글에 있는 검출기에 단위 시간당, 단위 플럭스당 측정하는 입자의 개수를 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의 정의예요. 이거는 고전역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미분 산란 단면적이라고 하죠.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의 정의. 이거의 그러면 디멘션, 차원, 입자의 개수는 차원이 없죠. 솔리드 앵글도 차원이 없죠. 유닛 타임,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죠. 플럭스는 뭐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입자의 개수죠. 입자의 개수는 차원이 없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곱하면 면적의 역수죠. 그거의 역수, 지금 이게 요 밑에 있는 거 면적의 역수니까 우리 이거는 차원이 면적의 차원을 갖고 있어요. 자, 솔리드 앵글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측정하는데 단위 시간당 단위 플럭스당으로 따지면 그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의 차원은 면적이라 이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디퍼런셜이라는 게 붙지 않고 토탈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면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모든 관측되는 앵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양자역학이든 고전역학을 떠나서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의 정의고, 이제 문제는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포뮬레이트 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처음부터 갑자기 하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프리 파티클일 때는 어떻게 되냐를 먼저 봅시다. 프리 파티클이 타겟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럼 타겟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타겟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나? 이런 걸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저거를 봤을 때 타겟이 먼저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 이제 기준점을 저희 0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 먼저 프리 파티클을 그럼 어떻게 기술하냐? 플레인 웨이브를 기술하는 거는 x, y, z, 다시 말하면 모멘텀이 px, py, pz인 렉탱귤러 코오디네이트를 쓰는 거고, 우리는 지금 솔리드 앵글, 반지름 r 이런 거 쓰니까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플레인 웨이브를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거 하기 전에 이것도 프리 파티클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센트럴 포텐셜에 해당되죠. 물론 포텐셜이 0이니까. 그 경우 이거의 솔루션은 그러면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이거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스페리컬 하모닉스 y_lm 곱하기 레디얼 펑션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레디얼 펑션이 만족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d squared dr squared ddr 2m h bar squared e a 다 간단하게 하고 나면
이거 볼 수 있겠죠? 2n분의 h바 스퀘어를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부를 붙인 게 카이네틱 에너지 텀이고, 요게 앵귤러 파트를 따로 끄집어내서 가운동량에 대한 거를 가운동량의 아이겐 밸류를 바꿔놓은 거고, 다음과 같이 넣고 다음과 같이 쓴 거죠. 물론 여기서 에너지는, 여기서 나온 에너지는 플레인 웨이브니까 웨이브 넘버 K를 도입하면 질량 M인 경우 다음과 같이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여러분들이 고전력학에서도 많이 했듯이 다음과 같은 가군동량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마치 센트리퓨걸 배리어가 있는 것처럼 가군동량이 R이 0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너무 앞에 상수도 많고 귀찮으니까 이런 상수가 안 나타나도록 저 변수를 바꾸면 어떻게 바꾸냐면 로를 KR로 쓰면, 이게 1학기 때 다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닌가? 이거 되게 쉽죠? 다 K 스퀘어로 나눠주면 이걸 K 스퀘어로 나눠주면 D 스퀘어 D 로 스퀘어, 이건 2배의 로 DD 로, 이게 2n분의 H 바 스퀘어 K 스퀘어 나눠주면 1인가? 1. 그다음에 요거는 H 바 스퀘어가 없어지고 2m도 없으니까 R 제곱분의 1인데 K 스퀘어니까 로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D 스퀘어드 R D 로 스퀘어드 dr d로 마이너스 L 플러스 1 로 스퀘어 R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되죠. 한 번 더 변수 변환을 해서 U를 로라고 넣어. 그 다음에 U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쓰면, 그걸 쓰고 싶으면 dr d로는 dd로 U 나누기 로니까 체인룰을 쓰면 로부터 먼저 미분하면 로 스퀘어분의 U, 그 다음에 U를 로로 미분한 걸 프라임으로 씁시다. 다음 걸 쓰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2 나누기 로 3승분의 U, 요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로 스퀘어분의 U 프라임, 요걸 왜냐면 마이너스 로 스퀘어 마이너스 2배 U 프라임 로 스퀘어드, 그 다음에 U만 미분함.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오버 로 3승 U 마이너스 2배 U 프라임 오버 로 제곱 U 더블 프라임 로 플러스 로분의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로 3승분의 2U 로 스퀘어분의 2U 프라임 마이너스 L 플러스 1에 아까 R이 로분의 U니까 로 3승분의 U
플러스 로분의 U.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로를 곱하면 d 스퀘어드 u d 로 스퀘어드 마이너스 l 플러스 1 로 스퀘어드 u 다음 같은 식을 얻죠. 여러분들이 수리물리학에서 배운 걸 가물가물한 기억을 보면 이 식이 spherical Bessel equation이에요.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을 가운동량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면 레디얼 파트는 spherical Bessel 펑션이에요. 오케이. 스페리컬 베슬 펑션에 대한 감을 잡으려면 물론 거기다가 나중에 R을 구하려면 거기에 로로 나눠줘야 되죠. 첫 번째 아주 쉬운 걸로 L이 0이면 우리가 거의 많이 써 본 식이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식이에요. 그죠? 이 솔루션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 사인 로나 코사인 로가 두 개의 솔루션이죠. 따라서 R은 이걸 로로 나눠주니까 로분의 사인 로, 로분의 코사인 로.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두 개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 원점을 포함한다면 로가 KL이니까 로랑 R은 비례하니까 로가 0으로 갈 때 파이나이트한 양이죠. 로가 0으로 갈 때 다이버지 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레귤러 솔루션, 이걸 이레귤러 솔루션. 우리가 관심 있는 원점, 우리가 앞으로 타겟을 놓을 그 점을 포함한다면 이건 솔루션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요거만 있어야 되죠. L이 0이 아닐 때는 요건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 L이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스페리컬 베셀 펑션인데 레귤러 한 거는 우리 소위 말하는 로드리게스 폼, 클로즈 폼으로 쓰면 레귤러 솔루션은 J 다음과 같이 쓰고 클로즈드 폼으로 쓴다는 게 서메이션이나 그런 걸로 쓰지 않고 미분을 이용해서 뭐 수리 물리 때 다 한 거니까 이레귤러 솔루션은 레귤러 솔루션은 L이 0인 솔루션에다가 여러 번 미분한 거, 요거는 이레귤러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 미분한 걸로 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공간이 원점을 포함하면 스페리컬 베셀 펑션만,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원점이 포함되면 솔루션으로 나타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포텐셜이 하드 스피어라고 해봅시다. 반지름이 A인 하드 스피어라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공간은 그 하드 스피어 반지름 바깥의 공간만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R이 혹은 로가 제로인 부분을
제외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야 돼요. 우리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하는 거는 미분방정식을 푸는 테크닉을 이용하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수리물리 시간에 이 스페리컬 베셀 펑션은 배웠을 테니까 배웠죠? 되게 우리 이 물리학과 코스 커리큘럼의 약점이 그거예요. 이렇게 수리물리 시간에 배웠지? 그러고 넘어가지만 또 수리물리 시간에는 양자역학 시간에 배울 거니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배웠죠? 스페리컬 베셀 펑션.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배운 기억은 있죠. 자세히 아는 건 나중에 책을 보면 돼요. 지금까지 그 복잡한 걸 누가 다 기억을 해? 그렇지만 다른 것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 주려면 처음 몇 개를 써보면 J0는 아까 본 것처럼 J1은 sin rho squared 이것도 레귤러 해요. 이거 첫 번째 거 보면 이게 로가 들어가면 로분의 1이지만 그 로분의 1은 이걸로 캔슬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없고 뭐 J2 뭐 다 있으니까 우리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찾아보면 되고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원래 거에 비례하지만 컨벤션으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요거는 저 앞에 있는 포뮬러를 그냥 무식하게 쓰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있으면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스페리컬 한켈 펑션을 만들어요. HL 그 두 개니까 하나는 JL로 플러스 INL로 HL2는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다음 것은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되죠. 이것도 첫 번째 걸 써보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걸 쓸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왜? 로가 KR이라 그랬죠? E2D 그럼 IKR이죠. 여기다가 저 변수 분리를 해서 시간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를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쓰면 바깥으로 나가는 웨이브죠. 로분의 1이 있으니까 outgoing spherical wave예요. 이게 outgoing spherical wave의 베이시스예요. 컴플렉스 컨주기시면 이거에 마이너스 E2D 마이너스 IKR 마이너스 I 오메가 T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incoming 요거는 HL2는 incoming spherical wave를 나타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가지만 수리물리자한 지식을 또 하나만 더 알아보려면 한 가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원점 근처에서의 비헤이비어랑 그러니까 로가 작을 때 그 다음에 로가 클 때의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봐야 되는데
원점 근처에서는 다시 말하면 로는 차원이 없는 양이죠. KR이니까. 근데 원점 근처라면 R이 작은데 도대체 얼마나 작으면 되냐? 차원이 없는 양. 레디얼 이퀘이션에 나오는 유일한 차원이 없는 양이 L이죠. L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경우. JL 로는 로의 L승 1, 3, 5, 2L 플러스 1. 이렇게 건너서 있는 거를 더블 팩토리얼로 쓰죠. 로의 L승으로 돼요. 그러니까 로가 L이 제로면 컨스탄트고 L이 그거보다 크면 전부 다 로의 L승으로 빨리 0으로 줄어들죠. NL 로는 닿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는 이건 뭐냐면 반대로 로가 L보다 무지 클 때 JL 로는 sin 로 마이너스 2분의 L 파이 NL 로는 마이너스 1 오버 로 코사인 HL1 로는 마이너스 I 오버 로 e to the I 로 마이너스 L 파이 오버 2. 아까 얘기한 것처럼 outgoing spherical wave입니다.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나가는 웨이브인 걸 아니까. 다음 것 같은 걸 알 수 있다. 이거. 자, 이제 프리 파티클에 대한 레디얼 파트에 대한 솔루션을 알았어요. 이걸 왜 했냐? 프리 파티클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전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으니까. 레귤러 솔루션. 오리진 근처에서, 물론 무한대인 곳에서 레귤러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는 JLKR이죠. 이거는 우리 레디얼 펑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는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이 안 들어오는 건 원점 근처에서의 비헤이비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는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거를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 over 2ikr 원래 2i분의 엑스포넨셜 요거 i 곱하기 요거 빼기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인데 마이너스인 거를 앞에다가 쓰면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은 거고 kr
이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왜 스타팅 포인트냐? 왜 스타팅 포인트냐? 여기다가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요거는 인커밍 웨이브에 해당되죠. 인커밍 스페리컬 웨이브예요. 앞에 r분의 1이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붙이면 요거는 outgoing 스페리컬 웨이브죠. 이게 왜 스타팅 포인트냐? 하나는 그러니까 플레인 웨이브가 지나가면 플레인 웨이브는 적당히 나누면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로 나눠져요. 자, 이제 여기다가 타겟을 놓읍시다. 타겟을 넣으면 인커밍 웨이브는 들어오면서 포텐셜이 앞에 타겟이 있다는 걸 모르죠. 아직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직 타겟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여기다가 타겟을 넣어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아웃고잉 웨이브는 여기다 타겟을 넣으면 나가는 건 타겟의 영향을 받고 나가는 거네. 그죠? 근데 만약에 그 타겟이 혹은 그게 포텐셜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아주 로컬라이즈 된 거라면 멀리 나갔을 때 역시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을 가지죠. 그러니까 어심토스 멀리 나갔을 땐 이 형태를 가져야 돼요. 다만 그럼 바뀌는 게 뭐만 있어요? 페이스만 바뀌어요. 그래서 스캐터링이 있을 때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 인커밍 스페리컬 웨이브,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인데 타겟을 넣으면 이건 그대로 있고 요거의 페이스만 바뀌더라 이거예요. 요거의 페이스가 바뀐 거를 그 안에 있는 타겟이 주는 포텐셜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보면 되겠다 이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에 플럭스는 어떻게 되죠?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봐야 되니까 이제 처음에 프리 파티클로 들어올 때 프리 파티클로 시작하면 아까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썼을 때 거기 나오는 것 중에 플럭스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계산할 때 나오는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보면 쉬운 것부터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 이 둘이 ik다 r이지 뭐. 근데 우리 플럭스는 어떻게 쓰나? 우리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봤으면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ik죠. ik인데 i가 없어지고 2n분의 h 바 k죠. 뒤에 있는 건 앞에 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컨주깃을 빼면 컴플렉스 컨주깃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게 리얼 넘버 2n분의 h 바 k니까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2n분의 h 바 k. 고전적으로 속도에 해당되는 양이죠. 플럭스는 다음 것, 프리 파티클의 플럭스는 다음 것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뭐가 헷갈리기 시작하냐? 아니 플레인 웨이브를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스페리컬 하모닉스랑 이런 스페리컬 베셀 펑션으로 왜 쓰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오는 포텐셜이 스페리컬 시미트리, 포텐셜이 없으면 모르지만 포텐셜이 있으면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편하죠. 하지만 우린 플레인 웨이브에 프리 파티클을 기술할 때는 어떤 걸로 써도 괜찮아요, 사실. 왜냐하면 프리 파티클을 기술하는 해밀토니안은 EM분의 P 스퀘어죠. 운동량과 커뮤트해. 그러니까 운동량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PX, PI, PZ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쓴 게 플레인 웨이브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앵귤러 모멘텀이랑도 커뮤트해요. LG랑 L 스퀘어랑도 커뮤트하죠. 스칼라니까 P 스퀘어는. 그러면 프리 파티클은 또한 L 스퀘어와 LG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어요. 리니어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셋은 컴플릿 셋을 이뤄요.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역시 컴플릿 셋을 이뤄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는 이퀴벌런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면 돼. 그러면 리니어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랑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마치 여러분들이 앵귤러 모멘텀을 더할 때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랑 토탈 앵귤러 모멘텀 사이에서 관계가 클랩시 고단 코에피션트로 주어지듯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 관계를 파셜 웨이브 익스펜션이라고 불러요. e to the i k k는 r이지만 우리 들어오는 플레인 웨이브에 들어오는 방향은 k의 방향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이걸 z 방향으로 정해. kz. kz를 스페리컬 웨이브로 전개하는 경우. 스페리컬 웨이브는 뭐죠?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리니어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전개하는 거를 우리가 파셜 웨이브 익스펜션이라고 불러요. 파셜 웨이브가 뭐냐? 스페리컬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L이 있죠. L이 있으니까 L을 우리가 L이 주어져 있으면 L번째 파셜 웨이브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말은 요거는 K가 Z랑 같을 때, Z에 비례할 때 이 둘이 IK다 날은 K가 Z 방향이니까 이 둘이 IKZ 이건 뭐야? 이 둘이 IKR 코사인 테타죠.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어지미탈 앵글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YLM 중에 M이 0인 부분만 컨트리뷰트해요. YLM 중에 M이 0인 부분이 뭐죠?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죠. 그렇죠?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서메이션, 그러니까 아까 M은 상관이 없고 JL, KR
y L 제로인데 그걸 PL 다음과 같이 놓고 CL을 구하자는 거죠. CL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양변에 PL 코사인 테타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테타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코사인 테타를 뮤라고 놉시다. e to the i k r 뮤 d 코사인 테타 d 뮤. 여기다가 PL 코사인 테타를 집어넣으면 L이 L 프라임이랑 같을 때만 되죠. 그때 노멀리제이션이 어떻게 되나? 2 오버 2L 플러스 1인데? 맞나? 그치. 2 오버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2L 플러스 1 JL CL 여기 빼먹었네. 이거 곱해야지. 코사인 테타니까 PL 뮤.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그거까지 할 수 있겠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쉬운 건 이게 모든 R 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죠. 모든 R 값에 대해서 성립하면 R이 0 근처에서 성립하고 R이 무한대인 곳에서 성립해야 돼요. 어심토틱하게도. R이 0 근처로 가면 이걸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요. 그럼 R에 대한 파워가 되죠. 혹은 뮤에 대한 파워 시리즈가 되죠. 그래서 n번째 거는 뮤의 n승에 비례하죠. 그 양을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전개를 하면 돼요. 좀 복잡해요. 그건 왜냐하면 PL 뮤의 제일 하요소 PL 뮤의 가장 높은 고차항이 뮤의 L승이죠. 이걸 전개해서 뮤의 n승 텀이 있으면 뮤의 n승 텀은 Pn 코사인 테타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요거는 하려면 요거의 L승부터 시작해서 요거의 P의 L승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를 끄집어내서 비교를 하면 그 다음에 요거의 원점 근처에서의 비해비를 보면 돼요. 그 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 L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무한대로 갈 때는 나 여기다 이 계산을 내가 여러 군데다가 나눠 써가지고서 이게 여기구나. 부분 적분해요, 이걸. 부분 적분하면 요거 그대로 두고 요거 적분하는 거.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이거 또 한 번 부분적분을 할 수 있죠. 부분적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냐면 이거를 L번 미분할 때까지. L 플러스 1번 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L번 미분하면 이게 1이 되죠.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 부분적분 한 번 할 때마다 R분의 1이 하나씩 더 나오죠. KR분의 1. 이거 다시 부분적분하면 KR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것도 부분적분하면 KR의 3승분의 1.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적어도 KR의 스퀘어보다 더 큰 텀이 나온다 이거.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e to the i kr PL1은 1이죠. 그죠?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kr PL-1은 마이너스 1의 L승이죠. 이거랑 이거의 어심토틱 폼을 비교해요. 시간이 지났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요건 했어. 다음 시간에는 요거랑 요거에서 요거의 어심토틱 폼을 보고서 CL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